194년 여름, 서주의 대지는 타들어가고 있었다. 조조의 서주에 대한 야욕 혹은 복수의 의지 역시 식을 줄을 몰랐다. 하지만 첫 침공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두 번째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도겸은 유비를 예주자사직에 천거하는 동시에 단양병 4,000명을 주어 최전방인 서주에 머물게 했다. 조조군의 본진, 거대한 휘장 안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촛불이 일렁이는 가운데 조조는 태산군 거평현 출신인 장수 우금을 불러 세웠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에는 지난 패배의 앙금이 서려 있었다. 우금, 자네가 보기에 지난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우금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지난 전투 때 보셨듯이 도겸군의 주력군인 단양병은 군기가 문란하여 크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허나 소패를 지키는 유비와 개양의 장패, 이들의 군대는 몹시 까다롭습니다. 제가 태산 출신이라 장패를 잘 압니다만 장패의 군대는 지난 10여 년간 산전수전을 겪으며 다져진 늑대 같은 정예 부대입니다.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우리 또한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금의 답변을 들은 조조의 미간이 좁혀지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유비와 장패가 이번에도 도겸을 구원하러 나선다면 지난번처럼 협공을 당해 패배할 가능성이 컸다. 침묵 끝에 조조가 가장 신뢰하는 책사 순유를 바라보며 물었다. 순유, 이 난국을 타개할 방책이 있겠는가? 순유가 한 걸음 나서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유비가 지키는 소패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소패를 과감히 우회하여 도겸의 지소인 담성을 직접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비와 장패는 담성을 구원하기 위해 급히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순유는 지도 위에 손가락을 얹으며 말을 이었다. 그들이 담성으로 향하는 사이 조인의 별동대를 보내 개양을 급습하십시오. 자신이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본 장패가 제정신을 유지할 리가 없습니다. 그는 퇴로를 걱정해 갈팡질팡할 것이고 그때를 노려 본대가 총공세를 퍼부으면 반드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조조의 인매가 서늘하게 휘어졌다. 늑대를 쫓는 대신 늑대의 집을 불태워 사냥터로 유인하는 계책. 조조는 순유의 제안에 승리를 향한 선명한 경로를 확인했다. 휘장 안의 공기가 조조의 살기로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조조의 대군이 유비가 지키는 소패를 우회하여 담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패는 즉시 휘하의 장수들을 소집해 군의를 열었다. 손관, 창의, 오돈, 율례 등 태산의 기상을 품은 맹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긴장감이 감돌았다. 장패가 지도를 내려다보며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장들도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조조가 또다시 서주를 침탈하러 군대를 일으켰다. 그런데 한 가지 기이한 점이 있다. 놈들이 유비가 지키는 소패를 굳이 우회하여 담성을 향해 직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움직임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나? 창의가 콧방귀를 끼며 곧장 답했다.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유비가 버티는 소패를 한 번에 함락시킬 자신이 없으니 만만한 도겸 그 노인네를 직접 들이쳐 서주를 통째로 삼키려는 심산이겠지요. 지난번 담성에서의 패배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꼼수를 쓰는 겁니다. 창의의 호기로운 말에 다른 장수들마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번 승전의 기억이 아직도 그들의 뇌리에 생생했다. 태산 군단 전체에 조조군도 별거 아니다라는 자신감이 독처럼 퍼져 있었다. 그렇다면 지난번과 같이 담성을 구원하러 나서는 것에 모두 이견이 없는 것인가? 장패가 대답을 기다리던 그 찰나 손관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무거운 침묵을 깼다. 대장, 잠시만요. 조조는 보통 간교한 자가 아닙니다. 그가 정말 지난번처럼 뻔한 짓을 하려고 담성을 노리는 것일까요?
놈이 굳이 소패를 내버려 두고 담성으로 우회한 데에는 반드시 놈들만의 꿍꿍이가 숨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처럼 덜컥 달려나갔다가 오히려 놈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는 꼴이 될까 두렵습니다. 장패의 시선이 지도 위에 멈췄다. 창의의 자신만만한 태도와 손관의 신중한 경고가 팽팽하게 맞섰다. 장패 역시 손관의 말에 묘한 불안감을 느끼며 미간을 좁혔다. 이윽고 무거운 침묵 끝에 장패가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자네라면 어떻게 해야겠나? 손관이 지도의 한 점, 개양을 짚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만약을 대비해 소수의 수비병이라도 개양에 남겨둬야 합니다. 지난번처럼 전군을 이끌고 나갔다가 개양성이 빈집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놈들이 이곳을 노린다면 우리 가솔들이 인질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자 창의가 콧방귀를 끼며 반문했다. 조조의 본대가 분명 담성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험준한 시골까지 군사를 돌릴 여력이 있겠나? 너무 걱정이 과한 것이 아니냐? 과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손관이 언성을 높이며 창의를 제압했다. 조조에게 우리는 조송을 살해한 장계를 도운 공범입니다. 지난 전투에서 우리가 놈들에게 뼈아픈 한 방을 먹였으니 지금 조조 그놈은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을 겁니다. 분명 우리와 가솔들을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상태이라고요. 제가 놈들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뜻밖의 지적에 장수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번졌다. 조조라는 사내의 잔혹함과 복수심을 떠올린 장수들의 얼굴에 하나둘 불안이 서렸다. 조조의 소나기에 가솔들이 떨어진다면 어떤 끔찍한 꼴을 당할지 그들은 차마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장패 또한 고민에 잠겼다. 창의의 말대로 조조의 본대를 담성에서 막아내는 것이 시급했지만 손관의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다. 장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단을 내렸다. 손관의 말이 맞다. 늑대는 집을 비우더라도 굴은 지키는 법이다. 손관, 자네가 남아서 계양과 태산 일대를 수비하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나쁠 것이 없으니 말이다. 나와 나머지는 도겸을 구원하기 위해 담성으로 간다. 장패의 명령이 떨어지자 장수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산의 늑대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는 순간이었다. 조조군은 마치 춤을 추듯 담성 일대를 유린했다. 그들은 성벽을 깨뜨리고 식량을 약탈한 뒤 아군이 도착하기 직전이면 언제나 바람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정면 승부를 피하고 철저히 기동전으로 일관하는 조조군의 전술에 성급하게 뒤를 쫓던 연합군은 헛발질만 거듭하고 있었다. 진흙투성이가 된 담성 근처의 한 임시 막사, 유비와 장패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유장군, 조조 이놈은 우리와 정면으로 싸울 생각이 없소. 그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 힘을 빼놓으려는 작전이 분명하오. 장패가 지도를 쾅 내리쳤다. 그의 태산 군단은 지난 며칠간 조조군을 추격하느라 말의 발굽이 닳도록 달렸지만 잡히는 것은 언제나 불타버린 성체의 잔해와 시체들, 그리고 텅 빈 들판뿐이었다. 유비 역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장군 말대로요. 놈들은 우리가 뭉쳐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소. 한데 모여 있으면 놈들은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지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오. 이대로 가다간 서주 전체가 초토화될 것이고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게 뻔하오. 유비의 눈빛이 결단에 찬 차가움으로 빛났다. 더 이상 놈들의 흐름에 말려들 순 없소. 우리가 먼저 놈들의 진영을 강제로 흔들어야 하오. 장패가 유비의 뜻을 알아차리고 묵직하게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군을 나누기로 합시다. 내가 북쪽 지리에 밝으니 샛길을 차단하겠소. 유장군은 주력군을 이끌고 동쪽 일대를 순회하면서 적 주력 부대를 찾도록 하시오. 적을 찾게 되면 곧바로 합류해서 협공합시다. 좋소. 각기 다른 방향에서 압박하면 날쌘 조조군이라도 어느 한 곳은 빈틈을 보일 것이오. 두 사람은 짧은 악수를 나누며 헤어졌다.
장패는 태산 군단을 이끌고 동해국 북쪽의 험로를 향해 달렸고, 유비는 남은 병력을 이끌고 조조군 주력이 있을 만한 평야 일대를 향해 진군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것이 조조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흩어지는 순간이 바로 늑대들이 사냥당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두 영웅은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저마다의 승리를 꿈꾸며 갈라지고 있었다.